보신 것처럼 현재 세종시에서는 셔클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이 시범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교통수단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딘지 김우순 기자가 교통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종시 그 미래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셔클이 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운영의 그 탄력성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해진 노선을 운행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되는데, 이 셔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적음,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이제 노선 개념 없이 다양한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교통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셔클 운영에 있어서 세종시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쉽게 늘릴 수 없는 그런 운영의 한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좀 문제라고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가 셔클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셔클은 세종시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셔클은 이제 교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려는 현대가 만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현대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내년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세종의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테스트가 끝나면 서비스를 중단할 거고요. 저걸 받아서 그러면 세종시가 현재 방식대로 저걸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저걸 운영했을 때 승객 1인당 약 한 6천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이제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세종시에서는 이런 세종과 오송역으로 가는 이런 자율주행 버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죠? 버스 산업에서요, 그 운전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넘어요. 요즘은 운전자를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는 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종 오송역을 오가는 이 부분은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사업의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저는 봅니다. 그 자율주행차는요, 기술이 완성도를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합니다. 근데 세종 오송역을 오가는 자율차는 사실은 그 단계가 3단계 기술이에요. 그래서 5단계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충청권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그 네트워크 구축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실험 무대로 이런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고 향후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세종시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세종시는.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광역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량을 보면 보통은 시계의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종시는 약 40%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부각돼야 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은 전부 중앙정부시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 보안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는 세종시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돼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큰 방향은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 부문, 장애인 택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쪽 읍면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갖춰진 도심지역, 세종 같은 경우 신도심, 그죠? 그리고 가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즈니스 체계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에 부합하는 요금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 기업을 위해서나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